조금 전에 이제 정수경생, 촉경생정, 사물을 보고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고요. 이제 이정, 입경, 경종, 정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을 먹으면서 이제 경에 투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 정이 먼저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경이 드러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정, 입경, 경종, 정출이라고 했죠. 여기서 정은 경 때문에 극해지고 정이 너무 두드러지면 의경이 노출된다. 경은 정으로 인해 아름답게 된다. 경만 있게 되면 엉기고 막히고 만다. 라고 했고 반대로 시가 뜻만 말하면 맑지 않아 맛이 없고 경만 말해도 또한 맛이 없다. 그러니까 정과 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는 경으로서 정이 표현되는 방법인데 이제는 정으로서 경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자 이건데요. 자, 우선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 앞 수레와 말이 연기처럼 흩어지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있는 장면이 아니고 예전의 회상을 하면서 지금은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경이 아니고 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승의 번화함이 100년을 못 갔다. 최경창이 지금 남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골목은 적막해라. 한식이 지났는데 해묵은 담장가에 수유꽃이 피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예, 자기 정을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정승을 그러니까 이제 난군 이야기인데 잘 나가다가 예,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세도를 누리지는 못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세도가가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에 들어섰더니 적막해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고 수위꽃이 피는 이런 광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을 얘기하다가 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김효사 때 이 남곤이 권세를 엄청 부려가지고 선비들이 많이 죽고 이때는 이제 청탁하려고 수레와 말로 골목길이 미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고 예, 남고는 이런 것들을 말년에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기가 쓴 이런 문학 작품들도 전부 불사르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인생살이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고 최경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은 경을 앞질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두 줄에 정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준엄하게 이제 나무람을 얘기를 한 뒤에 경으로 그러니까 경물 묘사로 이 뒤를 바친 겁니다. 한식 지난 골목길 묵은 담장 너머로 노란 수유꽃이 이렇게 피어난 거 이런 거로 보면서 아 이제 인생살이 이런 거 정말 다 부질없다. 흩어지고 남은 것은 천추의 더러운 이름뿐이지. 이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로 처음에는 두 줄의 나무람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어떻습니까? 예, 인생살이 적막함을 나타내는 부질없음을 나타내는 경치 묘사로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으로서 경을 드러내면 경으로 자기의 감정을 먼저 드러낸 뒤에 정으로서 그 감정을 투사해내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민성이라는 분이 쓴 건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예 이익을 다퉈보니 마음이 어떠한가. 살림에 늙어 기뜸 그 계획이 성글잖네. 거친 뜰에 참새가 짖고 사람의 발길은 끊겼는데 대나무 창 빗긴 해에 누워서 책을 보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데 보면 명리를 다투는 싸움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림에 이제 늙어가지고 어, 들어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계획이 이제 성글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3, 4구 세 번째, 네 번째 행은 자기 감정보다는 그 감정을 직접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고 경치 묘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감정을 경으로 받아서 종일 기척이 없자 제 세상 만난 참새떼가 섬돌까지 올라와서 짹짹 이렇게 짹짹 한바탕 운동회를 열었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죽창에 해가 비껴가지고 하루해가 또 가는 이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종일 누워서 책을 볼고 이 기약을 두지 않은 독서를 이제 간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간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려고 하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 기약을 두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이 가안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속세에 아웅다웅하던 삶이 이 인적 끊긴 마당에서는 찢고 까부는 참새떼와 같이 부질없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그 두 줄의 감정을 뒤의 또 두 줄에서 경치 묘사로서 예, 사물을 묘사를 함으로써 예, 그 감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심정 전달을 증폭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예,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 정도 하면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예, 정으로서 경을 드러내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잘 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 정경교육, 무라위일 해서 흔히 우리가 무라일체라고 말을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 또 이거 시작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시화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화거리에 대해서 자기 말할 거리를 찾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을 잘 말하는 자는 말이 깊은 듯 얕고 드러날 듯 감추어져서 그 마음의 무한함을 깨닫게 한다. 경을 잘 말하는 자는 형용함을 생략한 채 약간만 보태도 참모습이 또렷하고 생기가 넘쳐난다 해서 경과 정을 잘 섞어서 이게 지금 정을 말하는 건지 경을 말하는 건지 예, 그런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묘사를 버리고 경을 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정과 경의 경계가 구분해 내기 쉽지 않도록 묘사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어렵고 그렇게 하면은 시인의 어떤 독특한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 이 사람은 정말 시를 잘 썼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은 18세기에 정조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어, 이 정조 임금이 박은의 시를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 어, 박은처럼 시를 쓰려고도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 박은 같은 시가 좋으니까 이런 기풍을 흉내내면서 시를 한번 써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정조는 박은의 시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이 두꾸라서 너무 짧고 예, 뒤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길게 뭔가 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베개를 베고 씨를 얻어서 계속 읊조리자니 마곡간의 마른 말도 더욱 길게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음, 지금 경치 묘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뭔가 그 가운데에 이 지금 상황을 묘사를 했거든요. 말이 근데 우는데 이 말, 이 상황, 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죠?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인 상관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두 줄에서 바로 나왔죠. 그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방 깊어 초승 따른 그림자를 만들고 고요한 산, 찬 솔은 절로 소리를 낸다. 이 고요한 산에 차가운 소나무가 절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은 산 자체가 고요할 수 있죠. 소나무 자체가 차갑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는 항상 소나무로 있는 건데 자기 시인의 마음이 예, 차갑다고 느껴져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산이 고요하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곳을 자세히 이거 뜯어보십시오. 산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고요하다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가 정과 경이
딱 드러나 그 사이에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과 경이 서로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시인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늙은 종이 재를 털자 등불은 밝아집니다. 이거 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인은 자기 감정이 여기 이제 이입이 되는 순간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늙은 종의 아내가 술을 퍼가지고 내게 권해서 따라주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자기 집에 이제 늙은 종 부부가 있는데 이 늙은 종이 이제 재를 털어서 등불이 밝아지고 이제 지금 보면은 어, 밤이 이제 점점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 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 이 아내는 늙은 종의 아내는 아니겠네요, 그죠? 예, 아내가 술을 퍼와서 내게 권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내가 나한테 이제 술을 권해주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큰해져 가지고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워서 누웠는데 가슴 속에 불평이 있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고 술이 얼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경치를 묘사하면서 자기의 감정도 어느 정도 드러났죠. 그게 3구, 4구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지금 전환됩니다. 여기는 예, 경치를 묘사를 하는 가운데 시인의 어떤 쓸쓸하고 뭔가 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어, 그 경치 묘사에서 자기 주변 묘사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재를 털고 이제 등불은 밝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한번 사행에서 오행으로 넘어가면서 화재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화재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술을 이제 나한테 권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어느 날에든지 한번 났을 뻔직한 그런 묘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약간 지금 시간의 경과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 술을 마시는 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술을 어느 정도 마셔서 얼큰해져 가지고 예 자기가 이제 처음에 느꼈던 이러한 감정들이 해소되고 있는 이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노래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의 사물에 작가의 감정이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 묘사에서도 지금 그 일상적인 어떤 그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그 일상적인 인물들이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가운데 스르르 자기의 어떤 불평 불만의 감정이 상쇄되어지는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면은 예, 경치 묘사로 시작을 한 것으로 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자기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음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경치만 묘사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경치 얘기를 하면서 사물 묘사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감정을 끝까지 이제 다 드러내는 이런 구조를 취하면서 잘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음, 정민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워 이전에 지은 시를 펼쳐두고 읊조리고 있는데 목청을 돋워서 읽다가 소리가 점점 낭낭해지고 그 소리에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마구간에 엎드렸던 파리 한 마리 발굽을 쳐서 힝힝대며 화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가녀린 초승달이 마당에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고요하던 산에서 차가운 소나무가 파도 소리를 내면서 시 읽는 내 가락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하면서 이게 이제
교양악의 합주처럼 완벽한 어떤 하모니가 아닌가. 정과 경이 서로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름 때문에 등잔불이 자꾸 너울대고 늙은 계집종이 심지를 털자 방안이 도로 환해지는 이런 광경이, 이 계집종이 심지를 이게 이제 계집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는 소리내서 읽으려면 컬컬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술을 걸러서 내오고 한 잔 마시고 또 시한수 읽고 시한수 읽다가 또 한 잔 마시고 이런 과정에서 술이 자목 건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깔아서 활개를 뻗고 누우니까 이 몸이 구름 위로 둥실 떠가는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 가슴속의 불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디까지가 정이고 어디까지가 경인지 어, 사물을 묘사하는 가운데 나의 감정이 거기에 삼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침입을 해서 정과 경이 완벽하게 합쳐져 있는 그런 시의 경지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 평가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라일체의 경지가 어떤 식으로 시에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은 어떤 방법인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얘기를 안 하고요. 이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상론 짧게 덧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클립 더 남았으니까 넘어가 주세요.